이번에 발표에 수고해 주실 분은 KT 미래가치추진실의 디지털 앤 바이오 헬스 조직에서 바이오 의료 사업팀을 맡고 있는 손현주 팀장께서 플랫폼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T 미래가치추진실의 디지털 앤 바이오 헬스 조직의 손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윤건호 위원장님께서 워낙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부수적인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시장이 진단과 치료 중심의 전통적인 헬스케어 영역에서 ICT 기술이 융합되면서 예방과 관리의 케어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케어 영역에서는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다면 케어 영역에서는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이 지금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이 등장함으로써 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거 아까 맥킨지 보고서를 또 보니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저희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고 작년에 10월 달에는 100만 건의 원격 의료가 실시됐다고 레포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경험한 환자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54% 이상 되는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 대표적인 서비스 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50만 명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레포팅 됐고요. 미국에 있는 룸 서비스 코칭만 2,000명 정기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또 레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IT 기업들도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하면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뷰노나 루닉 같은 업체들이 AI 기반의 영상 분석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글이 헬스 본부를 해체한다는 걸 발표를 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러면 구글이 헬스를 더 이상 안 하는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 자회사가 임상시험 운영 플랫폼을 인수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헬스케어가 정량적이고 폭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포 의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피포 의료는 예방 의료, 예측 의료, 맞춤 의료, 그리고 참여 의료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사례 기반의 의료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정량적이고 폭넓은 다차원적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주도 의료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보면 맞춤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도 킨니아가 도입이 됐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의료가 되는 것을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안 넘겼었네요. 네, 이거는 그 헬스마이 데이터 슬라이드인데요. 앞에 윤건호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일로하게 그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통합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데이터, 매일 그 개인이 사용하는 건강 데이터와 그리고 병원 의료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이 헬스 마이웨이,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제공되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사일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통합되어서 헬스 마이 데이터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이런 헬스 데이터들이 통합될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어질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일생 동안 그 데이터가 1000테라 이상 될 건데 그것과 ICT 기술이 융합되고 금융이나 보험 같은 데이터들이 또 합쳐지면 여러 가지 그 유의미한 서비스들을 창출되어질 것이고 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 KT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헬스 데이터가 금융과 같이 융합되었을 때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과 선불 전자지급 업무를 연결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 보험이나 단체 보험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강관리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한 고객들에게 포인트로 리워드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포인트들을 쌓아서 그 고객들이 몰 같은 스토어 같은 데에서 그 영양 헬스케어 관련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마이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가 융합되어서 더 많은 사업 가능성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이터를 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KT 헬스케어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KT는 디지코 KT라고 해서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원격 진료,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이 3대 영역에서 차세대 헬스케어가 DX가 될 것이고 촉발될 것이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전자약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들은 환자한테 새로운 치료를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병용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에 내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또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치료법을 개선하거나 또 치료 방법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아들이 ADHD를 앓고 있을 때 먹는 약보다는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꽤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 분야를 잠깐 보면 만성 질환을 교정하거나 그리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행동 교정 관리, 그리고 처방약 같은 거 복약 수능도를 잘 준수하는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처방 준수 지원, 그리고 암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의약품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관리 그런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 분야들이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 또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FDA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들이 있는데 알킬리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ADHD 환자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고요. 4주 동안 주 5일 그리고 30분 정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는 약물 중독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기존의 치료와 병행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유로시그마 같은 경우는 뇌를 자극하는 패치를 붙여서 그 ADHD를 치료하는 것인데 비약물적인 치료제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뉴앱스 같은 경우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회사인데요. 뇌를 손상받았을 때 그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시야를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여러 기업들하고 식약처의 노력으로 저희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임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랩스에서 지금 VR을 이용한 시야 장애 치료하는 것을 지금 임상을 이미 했고 올해 임상 승인을 받는 것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1세대 치료제가 저분자 화합물의 치료제라면 2세대는 바이오 의약품이고 3세대 의약품으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뉴랩스 다음으로 S알파라는 업체에서 또 모바일 기반으로 소아 근시를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또 임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적용이 되려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사용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별 프로세스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상에는 임상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효용이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인허가 단계에서는 인허가를 받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의사가 과연 다른 치료제 대신에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자가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의 환자에게는 이 전문 의약품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처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디지털 치료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생활습관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니스 영역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지금 많이 활성화 이미 되고 사업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꼭 처방이 없어도 이미 출시되어 있고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중점 추진하는 두 번째인데요, 원격 진료 모니터링입니다. 원격 의료는 지금 진료와 모니터링, 협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보여지는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텔레메디슨, 텔레헬스 이런 개념들이 좀 중복되어 있고 개념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저희 텔레헬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텔레헬스가 진료를 원격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격 진료는 잘 아시겠지만 전화, 화상, 채팅 진료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원격 간호, 원격 병리, 원격 재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영상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나 원격 의료 안에 들어가는 헬스 안에, 텔레헬스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의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러 시도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한국 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이 됐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진료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격 진료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텔레닥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닥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이 누구냐 하면 고용주나 건강보험사 등으로서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그 기업이나 보험사가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메리칸 웰이나 리본고 같은 경우는 대상 EMR 병원의 환자 대상으로 EMR 연동된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가 되겠고 진료 서비스가 되겠고, 이것은 고객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이 돼서 B2H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팩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B2B, B2C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KT에서도 원격 진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큐케어 시범 사업인데요. 이거는 IT 기반 자가 건강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저희가 정했고요. 질병관리본부, 다음에 경기도, 퀄컴, KT가 같이 MOU를 통해서 실시한 시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준비 기간만 1년 넘게 준비해서 시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들을 다 방문해서 선생님들 설명 일일이 다 하고 보건소 건강매니저도 교육시키고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그 유심을 심어서 무선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PHR 플랫폼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참여자가 당화 혈색소가 한 70.9%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률이 지속 조절률이 80.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중에서 특히 식이 실천율이 전에는 21%였다면 이후에는 82%까지 좋아지는 그런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서비스에 참여한 그 환자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만족 이상이라고 대답했던 게 99%가 나왔던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 스마트 시티 시승 사업인데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게 진행됐지만 그 환자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시험하는 좋은 시범 사업이 됐습니다. 환자들에게 기가진이 테이블 TV를 나눠줬고요. 그래서 혈당, 혈압, 보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진로정보 교류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OID를 기본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해서 병원의 EMR과 저희 PHR 플랫폼을 연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쌓았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진료 시 EMR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데이터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서 제공했습니다. 환자들이 그 혈당, 혈압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동 입력 방식과 수동 입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동 입력 방식은 터치 방식과 음성 인식 방식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생체 정보 자동 입력 방식이 91% 이상 사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KT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역을 보조하는 그런 솔루션들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폐혈증을 예측하거나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진단 영역에서는 영상 인식을 가지고 흉부 유방암 엑스레이를 통해서 판독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영상 진단을 보조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암 환자 치료법을 추천하는 대표적으로 IBM 왓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이 유의미한 서비스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이자 수요처인 병원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료 환경이나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검증하고 활용하는 전직이 전문가 협력이 없으면 이 일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려면 협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가 집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에 기반한 헬스 마이 데이터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치료제, 원격 진료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4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확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나 그런 다양한 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로시그마와 협력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노바디스랑 같이 원격 모니터링하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위해서는 연화장애나 갑상선 진단 보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미지, 텍스트, 음성 기반의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제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이나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료계나 산업계의 협업도 또한 필요합니다. 전문 IT 기술 역량을 기본으로 그게 돼야 되겠고요. 저희 KT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나 AI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체들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협업이 필요하겠고요. 더 많은 협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